안녕하세요. 시술을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양혜진 원장입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너무 신경 쓰여서 필러를 맞았는데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지고 푸르스름해졌어요. 요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눈 밑은 시술 부위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져도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과연 시술이 잘못된 걸까? 혹은 피부 구조상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저는 다양한 필러 브랜드와 테크닉을 통해 수많은 필러 케이스를 시술해왔고, 시술 후 생기는 틴들 현상이나 주입 깊이 오류 같은 문제들을 직접 관리하고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 밑 필러 후에 울퉁불퉁해지는 이유,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현상의 원인,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눈밑 필러를 하시고 흔히 생기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눈밑 필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첫 번째, 울퉁불퉁함과 두 번째, 푸르스름한 색번짐입니다. 이건 시술이 완전히 망했다기보다는 해부학적으로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눈밑 필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부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눈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눈물고랑이라고 눈에서 앞볼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꺼졌다고 필러를 원하시는 분들을 1번, 그리고 눈 아래쪽이 지방 때문에 불룩하신데 그 밑이 꺼져 보인다고 이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2번, 그리고 여기에 그 눈물고랑에서 인디언 밴드라고 하는 이제 유착 부분이 꺼져 보인다고 여기 이 부분을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3번. 그래서 크게는 이 세 부분을 눈밑 필러로 시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빈도로 따졌을 때는 여기 눈물고랑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눈 아래쪽에 이제 지방이 볼록하게 처지면서 그 아래쪽에 단차를 보이는 분들, 여기를 채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많고, 그 다음이 인디언 밴드를 시술하는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틴들 현상과 울퉁불퉁함을 호소하시는 시술 부위는 제일 빈도가 많기도 하고 문제가 피부가 얇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틴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눈밑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표층에 들어가면 빛이 반사되면서 푸르게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틴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피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표층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진피층이 있습니다. 진피층 중에서도 진피 상층, 진피 하층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고요. 진피 아래쪽으로는 지방이 위치하는 피하지방층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근육층이 존재를 합니다. 피부는 공통되게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필러를 주입을 할 때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이 피부 구조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진피층에 주입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 눈물고랑 이런 부위 시술을 할 때 보통 캐뉼라가 진피 너무 표층 가까이에 주입이 될 경우에 틴들 현상이 잘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들어가는 깊이가 이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너무 위쪽으로 필러가 과량 주입이 되면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틴들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크서클이랑 다른 개념인가요? 우리 혈관이 진피층에 여기 콜라겐도 있고 혈관도 지나가게 되는데 피부 표층에서 진피가 좀 얇은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기를 좀 얇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성분들이 느슨해지면서 2층에 존재하는 혈관 또는 근육층이 표층에서 비쳐 보이면서 보이는 게 다크서클이고요. 틴들 현상은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넣었던 필러가 비쳐 보이는 게 틴들 현상이에요. 여기를 눈밑을 많이 문지르거나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이제 쑥 꺼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피가 얇아지면 그만큼 그 뒤쪽으로 존재하는 원래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물들이 비쳐 보이니까 다크서클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마 시술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눈을 많이 비비지 마셔라, 혹시 비비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원장님들도 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울퉁불퉁함입니다. 불균형하게 주입됐거나 얼굴이 움직이는 부위, 인대 부위에 필러가 정착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요. 크게는 여기, 이것도 눈물꼬랑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눈물꼬랑에 넣었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상관없는데 웃었을 때 여기에 콩알같이 비쳐 보인다고 하시거나 만져진다고 하시거나 조명에 비쳤을 때 여기가 도드라져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양보다 과량 들어갔거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깊이층보다 너무 얕게 들어갔거나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캐뉼라로 시술을 하는 걸 선호를 하긴 하는데 니들로 하시는 원장님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니들로 하게 되면 약간 더 얕게 과량이 들어가게 되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울퉁불퉁하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리고 보통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따라서 캐뉼라 주입 부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시작점을 잡는 것보다는 이쪽 아래쪽에서 볼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캐뉼라 주입점을 잡았을 때 울퉁불퉁한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위를 시작점으로 잡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술을 하시는 원장님의 테크닉에 따라서 좀 다르고 선호도에 따라 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히알라제로 녹이는 경우가 제일 빠른데요. 히알루로니다 아제? 그게 뭐예요? 보통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히알라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주로 필러를 시술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거나 약물 흡수를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눈밑 필러에서 울퉁불퉁함 때문에 히알라제를 하실 때 전체 양을 다 녹일지 아니면 일부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얼굴 상태를 보고 정밀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만 넣는다고 해서 그 부분만 녹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그냥 싹 녹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말 소량으로 트라이를 해보는 게 나을지는 의료진과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밑 필러는 처음부터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있는 시술자에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함이나 색번짐 그 자체가 실패는 아닌데요. 대부분은 시술 테크닉이나 주입 깊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하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고 불편함이 느껴졌을 때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눈밑 필러 후에 생기는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술을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진짜 필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